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아픈 손가락이 2차 전지였거든요. 계속 2차 전지 몰려서 언제 가나 그랬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건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요즘 흔들리면서 반도체가 또 약간 아픈 손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머리 아픈 국면까지 왔습니다. 아니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빅텍도 워낙 많이 오르고 근데 그러기에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사실은 조정의 범위를 좀 벗어나지 않나 싶어서 단기적인 낙폭이 너무 컸어요, 그죠? 이게 좀 맞물린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좋아지고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이제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따라붙은 게 뭐냐면은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버해 가지고 투자한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투자한 거 대비해 가지고 실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100을 투자했는데 1밖에 지금 실제로 회수를 못하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 잠깐만 이거 너 계속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급하게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올해 필요로 하고 하는 그 AI 칩 가속기 관련된 부분들이 엔비디아에서 예정한 거 그것만 다 나와도 사실은 공급 과잉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내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 통과를 하게 되는 순간 HBM도 공급 과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사실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좀 충격을 줬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구글 알파벳이었죠. 알파벳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과잉 투자의 리스크가 과소 투자에 대한 그 리스크보다는 차라리 과잉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는 게 낫다. 지금은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 우리 지금 어찌됐든 건 막 투자하고 있어라는 걸 갖다 이제 얘기한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흔들린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피크한 아웃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경기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고 후퇴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빅테크 중에 일부라도 발을 빼버리는 순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뭐 실적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 두들겨 패고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된 그 노이즈도 좀 정책일 수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트럼프는 대만을 때리면서 대만이 반도체를 다 뺏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건 게 결국 가가지고는 반도체 보조금 안 줘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바이든 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기술이 살짝이라도 걸쳐 있는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더 규제하겠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장비 업체들 이제 박살나기 시작해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약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이 한꺼번에 급격히 좀 악화되면서 두들겨 맞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 AI 산업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조정폭은 꽤 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조정폭보다는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죠? 결국 이제 그게 고민입니다. 업황이. 첫 번째는 이제 경기가 진짜로 꺾이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경제는 좀 심리 싸움이라고. 만약에 경기가 진짜로 꺾여버리면서 그게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게 감소해버리게 되면 이게 엉뚱한 쪽에서 이제 유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어쨌든 지금 연준도 경기가 후퇴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대선이 있으니까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돈을 더 모르더라고요. 풀겠죠. 예. 지금 이번에도 나온 게 지금 그 옐런 장관이 술을 쓴 거 아니냐 밑장 빼기 해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자꾸 이제 단기 국채 발행해가지고 레버리지 늘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도 이제 그런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 안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주가 빠져야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시비를 거는 거고 옐런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든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문제는 파월도 공화당원인데다가 이분이 굉장히 이게 대가 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이제 31일부터 해서 8월 1일 사이에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지금 현재 3회로 늘어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 기대와 관련된 부분을 거기서 얘기를 할지 매칭을 시켜줄지 아니면은 8월 20일부터 있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매칭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금리와 관련된 시장의 기대하고 좀 어느 정도 매칭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의 특성상 이게 뭐 6개월 좋았다 6개월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뭐 2, 3년, 3, 4년의 사이클을 가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불과 뭐 작년만 하더라도 감산해야지 우리 감산 안 해. 감산에 감자도 안 꺼내. 결국 감산하고 되게 막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지금 네네. 사이클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흐름상 보면 반도체 업황은 사실 아직 좀 남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력인 레거시 네. 쪽의 예. 얘기고요. 이제 지금 이번 반도체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칩 가속기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외됐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감산,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삼성 같은 경우가 한 70%까지 감산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 이제 회복을 시키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도로 감산을 하다 보니까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그 디램 쪽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의 걸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금도 좀 말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규로 HBM 투자를 못 하니까 기존 D램 라인을 갖다가 공정 전환을 해가지고 HBM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만 계속해가지고 어쨌든 캐파를 키워왔었기 때문에 지금 D램이나 낸드 쪽에서 좋아지는 거를 고스란히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삼성이 지금 가져오는 그래서 2분기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일단 우리 그 레거시 제품 라인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도 전망이 오히려 내년 들어가면 쇼티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서버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갑니다만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확장 가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마켓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여기서 더 얼마나 더 팔리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내장되는 D램이라든지 낸드에 점차 올라가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그렇죠. 장착이 되면서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딱 맞물려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코로나 때 이제 구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체 주기가 또 도래했다라는 거, 네. 그게 또 맞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지금 이걸 가전 제품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 냉장고 같은 데 보시면은 냉장고에 뭐가 비어 있고 유통기간이 뭐가 지난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폰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주문을 하게 하면은 구매까지 네. 진행이 되게끔 해주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똑똑해져야 되고 용량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는 상반기는 HBM 우리 시장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쪽이 결국은 주력이었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위주로 움직였었다면 하반기는 이제 가꿀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 레거시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레거시 우리 주가도 지금 하이닉스가 심하게 빠지는 거는 HBM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이제 그 반대급부 현상이라고 보면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이 사실은 기대감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상반기 내내. 그랬기 때문에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지탱해 주는 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베이스를 유지시켜 주는 레거시 제품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결국 레거시 쪽이 올라가는 그림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AI에 대한 이제 투자 관련된 부분 노이즈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 그러면 네. 이전에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던 상승의 기울기보다는 좀 완만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성장의 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치를 봐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도 조금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톤다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와 맞물려 가지고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레거시 쪽의 비중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하이닉스도 넘버 2입니다. 글로벌 넘버 2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안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삼성전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빠를 거라고 보지만 그렇겠죠. 예. 삼성 하이닉스였지만 마찬가지로 그 흐름은 탈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이 계속 시장에서는 뭐 콜 테스트 가지고 뭐 한다 아니다 했는데 부분이다 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그것보다는 그죠. 그게 뭐 콜 테스트 사실 잘 밝히지도 않지만 뭐그 4세대 뭐 5세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급등한다 이런 로직도 좀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 아마 상반기 초반에 만약에 그러니까 됐으면은 됐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지금은 이제 되면은 HBM도 공급가인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우려를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전보다는 수익률도 그러니까 이익률 자체도 좀 떨어질 거고 HBM 쪽이 아무래도 삼성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센티적으로는 좀 늘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 HBM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기울기가 좀 그러니까요. 완만해질 네. 거다. 저도 그러니까 뭐 3 통과만을 보고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미스가 날 수 있다, 그죠? 네네. 그걸 샀는데 오 통과됐다고 나왔는데 주가가 빠진다 만약 그럼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말씀하신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레거시 쪽에서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사이즈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 수혜를 받을.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과대하게 많이 빠져서 가격 매력이 조금 더 발생해 있는 거고 이 레거시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그 밸류 체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거겠네요, 그죠? 밸류체인 쪽에서 지금 오늘 보면은 뭐 장비 소재 할 것 없이 다 빠지기는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투자 사이클은 생각처럼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된다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3사가 잘 될 때마다 캐펙스를 크게 늘리면서 그게 정점을 만들어 버리고 빠졌었는데 그렇죠. 네. 지금 캐펙스를 크게 늘릴 만큼 돈의 어떤 여유도 없고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일단은 HBM 쪽에서 워낙에 뒤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보다도 지금 일단 콜 테스트가 늦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그 시장도 수익이 나는 시장일 거고 그렇죠. 네. 그 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디램 랜드 쪽을 갖다 키운다? 굉장히 그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장비 쪽은 올해 이번 사이클에서 생각보다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국산화하는 뭐 이제 몇몇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당수들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한 길에 부품 쪽으로 조금만 나가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소재 변화들, 뭐 형질의 변화들 이런 게 계속 산업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기판 쪽에서의 변화, 그 동안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소재 쪽의 변화. 그래서 혹은 뭐 이런 뭐 삼성전기나 뭐 이런 쪽도 혹은 뭐 유리 기판 관련된 업체들 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약간 셋업체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기 유리기판 관련된 회사들도 최근에 보면 주가들이 다 급락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 그 주가 급락하면서 네. 따라서 급락한 측면이 있고 지금 내년 양산을 얘기하고 있는 데는 SKC 정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중소형사들 중에서 유리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다는 회사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됐을 때는 뭐 그 네.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기하고 SKC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분위기로 그 회사 쪽 얘기하고 리포트하고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SKC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되면 SKC가 됐든 삼성이 됐든 되게 되면 이게 마진율이 생각보다 되게 클 거래요. 예.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 이걸 말하는 것처럼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그 글로벌한 기업들 뭐 코닝도 있고 많은데 이걸 실제로 양산을 하는 첫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딜레마는 있어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리기판 관련돼 가지고는 명확하게 스케줄이나 네. 이런 게 제시가 지금 아직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거 개발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거야까지는 제시가 돼 있는데 사업부도 많고 거기는 또 이제 그거에다가 음. PCB 쪽, MLCC, MLCC 쪽 뭐 이런 쪽을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SKC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SKC가 준 지주회사처럼 돼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화학사업 부분들은 거의 덜어내고 거기에 이제 동박사업부가 맞아요. 들어가 있고 예. 크게 근데 그쪽이 아직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고 예.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쪽이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딜레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쪽은 뭐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저는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조금 전자후자 저기 삼성 쪽보다는 네. SKC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은 좀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반도체가 워낙 주가 조정이 커서요. 사실 고민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방향을 얼마나 빨리 조금 더 회복을 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반도체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얘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